네, 이번 강좌는 플립드 러닝에 대한 그 교수 학습 모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플립드 러닝에 대한 개념 이해는 이미 아실 거라는 가정하에 교수 학습 모형, 절차 모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플립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단계가 있죠.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이 그 사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서는 크게 사전, 그리고 학교에서의 인클래스의 수업, 그리고 이제 포스트 클래스 사후 단계를 크게 구분을 지었고요. 자, 먼저 프리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프리클래스의 첫 번째 단계는 사전 단계로서 매우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프리퍼레이션 단계에서는 요구 분석이 시행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요구 분석이라는 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먼저 교수자 스스로의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르칠 우리 학생들에 대한 분석이 이어져야 하는데요. 이 학습자 분석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수업의 전략을 우리 학습자 분석을 통해서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학습자 분석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콜브의 4가지 유형을 들 수도 있고요. 또 혹자는 기질 검사도 하고요. 또 성격 검사도 하고요. 또 이제 어떤 행동 유형 검사를 통해서도 이 학습자 분석을 합니다. 또 이렇게 브레인 칼라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사고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서도 학습자 분석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이 플립드 러닝은 시청각을 넘어서서 이 매체 기반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는 채널에 따라서 전략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널을 확인하는 그런 분석에 있어서 VAK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에게나 선호하고 있는 감각 채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조금 더 시각적인 사람이야. 나는 청각형인 사람이야. 나는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뭔가 이렇게 좀 실습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학습하게 돼라는 어떤 촉각형 학습자들이 있겠죠. 이러한 분석을 하기 위한 검색 문항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약 한 30개의 문항 정도면 충분히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VAK를 통해서 학습자 분석을 플립드 러닝에서 활용을 할 때 보다 세부적인 전략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게요.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V형인 학생이 많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로 이 PPT라든지 또 우리 이렇게 동영상을 찍을 때 많이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주얼에 민감하다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그 색, 모양, 디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한 우리 학생들의 성향이기 때문에 이 PPT를 만들 때도 글씨를 최소화시키고 이미지 위주로 이러한 전략이 필요한 거겠죠. 또한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청각형인 학생이 많다. 그러면 생각보다 이런 그 동영상을 많이 찍을 필요도 없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오디오 파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굳이 이 오디토리형인 청각형인 아이들은요, 이런 비주얼적인 그런 자료를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읽게 한다든지 써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말로 설명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좋은 어떤 학습의 방법론에 있어서 전략으로 교수님들께서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촉각형인 아이들이 많은 수업의 유형이다. 저 같은 경우인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클래스는 촉각형이 거의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는 정말로 협력학습에 매우 신경을 써서 이행을 하고 있는데 매우 즐겁게 수업을 듣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이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리퍼레이션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의 분석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사전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단계가 바로 이 프리퍼레이션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는 어세스먼트, 퀴즈를 통한 또 평가를 통한 왜냐하면 학교에 오기 이전에 미리 제공한 그런 사전학습을 충분히 이 학생이 학습을 했는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학교에 와서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플립드 러닝의 꽃이 바로 이 협력학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의,
강의는 이제 더 이상 교수님들께서 무게를 좀 중심을 내려놓으시고요. 미리 사전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을 시키고 난 이후 학교에 오기 전에는 분명한 것은 평가를 꼭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현재 뭐 LMS 학습의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LMS 각 학교마다 다른 용어를 쓰기는 하지만 LMS를 많이 활용하시죠. 그래서 수업의 자료원은 물론 다 이쪽으로 다 탑재를 하실 겁니다. 요즘 LMS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퀴즈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사전학습 본인께서 올려놓으셨던 강의를 몇 퍼센트 들었는지 트래킹까지도 가능하고, 또 그 안에서 자료도 올리게 할 수도 있고 충분한 인터랙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학습 평가는 매우 이 플립드 러닝에선 중요한 단계라고 별 3개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학습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학교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학습이 시작이 되는데요. 3번째 단계가 바로 이 연계 과정입니다. 이 연계 과정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본 수업에 인클래스 안에서 토론 학습을 하기 이전에 사전 학습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배웠던 지식은 단편적인 지식입니다. 근데 이러한 단편적인 지식이 결국은 블로킹화해서 이 학생들이 어떤 그 그러니까 자기 학습을 조직을 하고 또 그것을 잘 적용해서 또 심화 학습에 이르기까지 또 협력 학습에서 충분히 이 자기가 아는 부분들을 녹여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너희가 사전학습에 무엇을 배웠는데 이 부분은 협력학습에 어떻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강의가 아닌 설명,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플립드 러닝은 온전하게 학습자 중심 모형이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의 수업의 비중을 예를 들자면 기존에 8대2 정도로 생각을 하셨다라면 활동이 2이고 어떤 강의가 8이셨다면 이것이 이제 또 역시나 바뀌겠죠. 그래서 강의는 한 2 정도의 배중을 주시고요. 우리 학생들의 협력학습 한 8로 주신다면 강의는 굉장히 지양하셔야 되는데 모든 교수님들께서 조금 이 플립드 러닝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주 이렇게 좀 혼동하시는 부분이 요약한 강의를 협력학습 이전에 미리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 사전학습 연계 단계에서 안내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사전학습 연계, 렐레번스 이 단계에서는 이 학생들이 사전학습을 통해서 배워온 지식을 협동학습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 수업의 목표에 맞는 협동학습은 굉장히 많겠죠. 4번째 단계는 이제 팀 액티비티 단계입니다. 자, 이 과정 안에서 토론학습이 기본이 되고 또 어떤 문제, 프로블럼 솔빙이라는 그런 교수법을 많이 활용들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께서 PBL이다, 액션 러닝이다, 새로운 어떤 그런 또 협력학습 모델을 많이 적용을 하시는데 이 플립드 러닝에서는 사실 이 완전한 그 협동학습이나 그 팀 어떤 협력학습이 충분히 이렇게 소화시키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재원학원대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수업의 목표에 맞게 너무나 큰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교육 모델은 지양하시고 웬만하시면 토론 위주로 그리고 이제 1대1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좀 심화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거나 집단지성을 요하는 그런 그 교육의 목표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만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그 협동학습의 모델을 좀 축소하셔서 재설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는 이 너브 렉처라는 단계에서 시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플립드 러닝이 강의가 아예 없는 수업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8대2를 거꾸로 2대8의 어떤 그 비율로만 조정을 하시고 강의는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학습을 통하고 뭔가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이쯤 되면 깨닫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정리하시는 차원에서 교수님들께서는 핵심 요약 강의를 후반에 수업의 말미에 하시는 게 좋고요. 결과적으로 평가하고 또 사후성찰하는 단계는 자연스럽게 이어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총 7가지 단계로 이행이 되고요.
앞단을 다 따서 보니까 공교롭게도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파트너 모형을 개발을 할 때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은 우리 수업은 이론만 하는 수업이 없죠. 예, 물론 공대 같은 경우는 이론, 실습, 또 실습만 하는 수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여러 교수님들을 컨설팅을 한 이후에 결론을 냈는데요. 이론 수업일 때는 뭐 주로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색깔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론 수업일 때 좀 유용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수업에 있어서의 이론 수업일 때는 이러한 네 단계가 조금 효과적이었다. 또 이론과 실습 두 가지 그 병행하는 수업에서의 실습인 파트에서는 사전 단계, 협동학습, 총괄평가, 뭐 과정평가, 형성평가 이런 단계가 좀 더 편안했다라고 결론을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실습일 때는 사전학습 공통적으로 항상 들어가죠. 협력학습, 그다음에 총괄평가와 성찰 이렇게 해서 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플립드 러닝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학습자가 수업 전에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지식이나 정보를 충분히 습득을 하고 학교에 와서는 누구와 교수자의 코칭을 통해서 동료 학습자들과 함께 협업 체질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교수학습 방법이다. 결국 우리 학생들이 인클래스 안에서의 시수가 확보가 되면 교수자와의 어떤 인터랙션도 강화가 될 것이고 또 동료 학습자와도 충분한 교류를 통해서 경청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결국은 또 인성과 또 두 인성을 덤으로 얻어갈 수 있고 또 이런 어떤 함께하는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창의성이 개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플립드 러닝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학습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요약하고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립드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각각의 어떤 그 역할 변화와 또 이행을 해야 되는 어떤 그 필수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교수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 프리클래스를 준비하자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첫 번째, 학생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게 동영상을 잘 찍어서 올리지 않으라는 것인데 저도 이렇게 지금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고 있지만 사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네, 뭔가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혼자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 강의의 그 효과는 잘 아시겠지만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적용 간 접함을 통해서 본인들이 언제 어디서든 돌려볼 수 있고 다시 볼 수 있고 필요한 부분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플립 러닝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수님들께서 작성하고 계시는 뭐 수업 노트라든지 또 이런 PPT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아티클이라든지 또는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무크라든지 칸 아카데미라든지 정말 많이 수업의 자료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2015년도 9월 이후에 K-묵도 이제 출시되는 마당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오픈 소스웨어는 정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자료원을 미리 제공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두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전학습을 미리 듣고 오게 하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사전학습에 퀴즈를 통해서 교수님들께서 그 평가에 반영을 하시는 약간 외적 동기라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긴 하지만 당분간 학기 초에 또 플립 러닝을 운영하시기 이 초반부에는 그런 전략도 사실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아직 자기주도적인 학습에 대해서 그렇게 자발적이지도 않고 또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의 어떤 그런 전략은 필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점수에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또 어쩔 수 없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학습을 듣고 오지 않았다. 그럼 어떡하실까요?
협동학습을 진행할 수가 없고 동료 학습자들에게 폐를 끼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조용히 시간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미리 듣고 오게, 사전에 듣고 오지 않았어도 강의실 안에서 인플립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이 표현을 하건대 인플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강의실 안에서 본 수업이 들어가기 이전에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시간을 모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역시나 학교이긴 하지만 미리 보고 오진 않았지만 학교에서 강의실 안에서 각자 정리하는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클래스에서의 학습을 협력학습 구조로 완전하게 변화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과에 맞는 협력학습으로 재구조화하라고 하는데 너무나 큰 협동학습의 모델은 우리 학생들이 사전학습에 대한 부담도 있거니와 또 협동학습에 대한 어떤 그런 너무나 많은 학습에 노드가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협동학습은 조금 사이즈를 좀 작게 하시는, 리뉴얼 하시는 그런 연습을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마지막은 포스트 클래스는 과제 내지 마시고요. 학습 성찰을 하게끔 가볍게 어떤 그 내적 동기를 좀 더 북돋아주기 위한 그런 활동으로 이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을 체화시키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점차 평생학습 시대라고들 하죠. 자기주도적인 학습력이 없으면 이제 이 다변화돼 가고 있는 이 모든 이 정말 그 많은 정보를 득할 수도 없고 그것을 활용할 수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부터 본인 스스로가 자기 학습을 하기 위해서 체화를 시키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부 전략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전 학습을 언제 들을 것인지, 예습을 언제 할 것인지, 시간은 얼마를 할애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자기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 와서는 여러분들 공부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학교에 와서는 이제 더 이상 강의를 일방적으로 듣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습을 충분히 하고 나면 수업 시간을 즐기실 마음을 가지시고 강의실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입을 내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친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좀 길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말을 하다 보면 굉장히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재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육의 효과가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학습 성찰,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또 무엇을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셔서 수업 시간 이전에 충분히 마인드를 가다듬고 플립드 러닝을 적용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 플립드 러닝은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뭐 여러 기관에서 이 플립드 러닝의 수업 구조를 학교뿐만이 아니고 종교단체 그리고 어떤 여러 관공서 또 기업교육 많은 곳에서 이 플립드 러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수자 입장과 학습자 입장이 좀 상반되긴 하는데요. 이 플립드 러닝의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꾸로의 개념을 좀 바꿔봤습니다. 이제 우리 교수자분들께서는 가르치시기 위해서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 협력학습의 구조, 이미 짜여져 있는 그런 어떤 그 너무나 큰 방대한 협동학습의 모델을 우리 교수자분들의 해당 교과목에 맞게 정말 필요한 것에 다이어트를 하셔서 협동학습을 굉장히 좀 이렇게 스몰 사이즈로 만들어주셔서 토론과 또 문제풀이 형태의 기본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것들을 좀 얻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자 입장에서도 이제 일방적으로 배우시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으로, 자, 즉 배우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연습을 하는 그런 좀 말이 좀 모호하긴 하지만 메타인지를 좀 높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플립드 러닝은 우리가 학교에서의 그런 그 교사학습이라기보다도 이러한 그 교육의 방법론들로 인해서 내가
체화가 된다면 앞으로 이 정말 다변화되고 정말 복잡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교육학습 방법도 매체나 또는 미디어나 그 IT 발달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가 되어지고 있고 또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을 할 것인지 긍정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달려 있겠지요. 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이 플립드 러닝 또 다가올 커넥티드 러닝 다른 러닝들이 더 많이 남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꼭 성공하시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적용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